안녕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점에서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과 품목별 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위반 품목에는 농산물의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배추김치, 콩, 쌀 등이며 수산물의 경우 참돔, 명태, 부새, 낙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축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유산량을 포함한 염소고기이며 식육 가공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축산물의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입니다.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뉴질랜드산 소고기로 만들어진 식육 가공품을 사용하여 조리하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식육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포장자에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 닭고기로는 뼈 있는 치킨을, 브라질산 닭고기로는 순살 치킨을 조리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닭고기의 원산지가 메뉴별로 다른 경우 각 메뉴명과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축산물의 주요 위반 사례 두 번째는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란에는 사골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사실대로 표시했더라도 메뉴명을 한우 사골곰탕이라고 기재한 경우 소비자가 소고기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 독일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독일산 삼겹살만 판매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축산물의 주요 위반 사례 세 번째는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입니다. 메뉴에 소량만 사용했더라도 해당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라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샐러드에 훈제오리가 사용되는 경우 오리고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설렁탕에 육수를 낼 때 소고기 사골을 사용하는 경우 부산물인 사골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 유구 쇠고기로 조리한 미역국이라면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유구로 표시해야 하며 단순히 국내산으로만 표시할 경우 식육의 종류 미표시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추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배추김치에 사용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봄동, 얼갈이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를 포함하며 배추김치 가공품,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 등도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배추김치의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표시입니다. 수입 완제품인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이때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각각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고춧가루도 국내산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역시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됩니다. 중국산 배추김치로는 김치찌개를 조리하고 국내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는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배추김치,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경우도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됩니다. 이때
메뉴별로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메뉴명과 대상 품목, 원산지를 각각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배추김치의 주요 위반 사례 두 번째는 혼동우려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란에 배추김치,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해두고 소비자에게는 중국산 배추김치만 제공한 경우 이는 혼동우려 표시로 원산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배추김치의 주요 위반 사례 세 번째는 미표시입니다. 식품의 유형이 만두류인 김치만두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김치만두 포장재에 표시된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잔치국수 고명으로 소량 사용하더라도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콩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로 조리할 때만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콩이 주 원료인 콩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콩의 주요 위반 사례 첫 번째는 외국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류로 된장찌개를 조리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두부를 국내에서 제조하였다고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부 포장재에 표시된 원료 콩에 대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콩의 주요 위반 사례 두 번째는 미표시입니다. 콩국수는 여름철 계절 메뉴로 한정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콩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때 사용된 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찌개류에 들어가는 두부류 역시 콩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쌀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의 경우 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쌀에는 찹쌀, 현미, 찐쌀, 쌀 가공품도 포함합니다. 쌀의 주요 위반 사례 첫 번째는 거짓 표시입니다. 외국산 쌀로 만들어진 누룽지를 사용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국내산 쌀과 태국산 쌀을 혼합하여 볶음밥을 조리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원산지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원산지를 순서대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쌀의 주요 위반 사례 두 번째는 미표시입니다. 공깃밥을 국내산 쌀로 조리한 경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쌀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산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총 20가지이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생이, 전복, 방어, 부새이며 해당 수산물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수산물의 주요 위반 사례 첫 번째는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입니다. 일본산 참돔으로 참돔회를 조리하면서 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페루, 칠레, 중국산 등 외국산 오징어로 만든 냉동 오징어 가공품을 사용하여 오징어 튀김으로 조리하면서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 혹은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일본산 대방어와 국내산 방어를 혼합 사용하여 방어회를 조리하면서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경우 중국산 냉동 낙지로는 낙지 볶음을 조리, 국내산 활낙지로는 낙지 탕탕이를 조리하면서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낙지의 원산지가 메뉴별로 다른 경우에는 메뉴명과 대상 품목,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수산물의 주요 위반 사례 두 번째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란에는 참돔의 원산지를 일본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일본산 참돔만 판매한다면 이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국내산과 외국산을 함께 취급하는 품목에서 위반이 자주 일어나며 주요 품목으로는 참돔, 낙지, 오징어, 방어, 우렁생이, 가리비 등이 있습니다. 수산물의 주요 위반 사례 세 번째는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보리굴비는 주로 중국산 부새를 전라남도 영광에서 가공하여 만들지만 원산지를 가공지인 영광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새의 원산지인 중국을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됩니다. 명태 회무침, 코다리 조림 등 명태를 활용한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외국산이나 원양산 오징어를 동해안에서 건조한 뒤 동해안산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가공지를 원산지로 잘못 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산물의 주요 위반 사례 네 번째는 한 메뉴에 여러 대상 품목과 여러 국가의 원산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하나만 표시한 경우입니다. 모든 회의 경우 넙치, 우럭, 도미 등 다양한 어종을 함께 제공하는데 만약 넙치와 우럭은 국내산, 도미는 일본산을 사용했다면 원산지는 넙치 국내산, 우럭 국내산, 참돔 일본산으로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모듬회, 국내산으로만 표시했다면 일본산 도미는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내산 바지락과 국내산 꽃게, 에콰도르산 새우를 사용한 꽃게 해물탕을 꽃게 해물탕 국내산으로만 표시하게 되면 모든 재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에콰도르산 새우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메뉴별로 사용된 각각의 재료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꽃게 해물탕, 꽃게 국내산, 바지락 국내산이 정확한 표시입니다. 새우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지만 표시를 할 경우 꽃게 해물탕, 꽃게 국내산, 바지락 국내산, 새우 에콰도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의 주요 위반 사례 다섯 번째는 정확한 품목 안내 없이 원산지만 일괄 표시한 경우입니다. 생선구이집이나 조개구이집에서 생선 국내산, 해물 국내산, 조개류 국내산과 같이 구체적인 품목을 기재하지 않고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표시했을 때 해당 업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선, 해물, 조개류가 국산이 아니고 단 한 품목만이라도 외국산이 포함되게 되면 거짓 표시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산 비단 가리비, 국내산 키조개와 함께 중국산 백합을 사용한 조개구이를 판매하면서 조개류,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과 다양한 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